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최대 규모 9,510세대의 대단지죠. 바로 헬리오시티 입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약 3달여 기간 동안 입주 지정 기간이 나왔죠. 이 헬리오시티는 예전에 가락시형 아파트를 힐스테이트, 레미안, 아이파크 이렇게 3개의 브랜드 아파트로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이 헬리오시티는 2003년 조합 설립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겪은 사업장이죠. 그러는 사이에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됐고 원래는 1조 2,500억 원가량 이 당초 예상 사업비였는데 이게 2조 6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게 2013년, 14년 요때 이 헬리오시티를 가져가냐 아니면 놓느냐 뭐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헬리오시티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를 하고 있죠. 헬리오시티 맞은편에 이제 가락시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서쪽에는 한강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탄천이 흐르고 우측에는 송파구의 심장인 송파대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헬리오시티에서는 주요 지역까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잠실역까지는 15분 정도가 걸리고 강남역까지는 22분 정도가 그리고 하단에 있는 판교까지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차후에 이 위례신사선도 헬리오시티를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또 한정거장 가면은 수서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노선수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통 편의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강남은 서울의 약 40%에 육박하는 일자리, 풍부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헬리오시티는 최일선의 배우 주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헬리오시티 분양 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9,510세대 중에서 조합원 분양이 6,559세대, 그리고 일반 분양분이 1,550세대, 그리고 나머지는 이 헬리오시티 행복주택 장기전세로 1,400세대가 제공이 됐습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이 바로 조합원들이 어떤 평형대를 가져갔냐, 선호했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 중소형 평형대를 좀 가져갔다. 일단 84제곱미터 33평형을 제일 많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59제곱미터도 꽤 많이 가져갔고, 그리고 이 99제곱미터 펜트하우스 이 정도를 다 가져가시고, 이 중대형 110제곱미터랑 130제곱미터는 거의 대부분 일반 분양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헬리오시티 일반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략적으로 평균 따지면 평당 2,626만원 선에 분양이 됐고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싼 가격대로 분양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송파구 얘기를 할 때는 송파구 자체가 30평대가 공급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30평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저가 7억 6,700 그리고 최고가 9억 2,600만원이고요. 보편적으로 8억 중후반 정도의 일반 분양가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헬리오시티의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 최저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최저가는 14억 5천의 매매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9,500세대다 보니까 동호수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헬리오시티가 역대 이제 최고가를 찍은 게 이제 17억 찍고 이제 14억 5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편차가 있으니까 뭐 정말로 17억에서 2억 5천이 떨어졌구나. 당장 뭐 2개월, 3개월 만에 2억 5천이 빠졌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동호수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현재도 보면은 최고 호가가 18억짜리도 있어요. 자, 그냥 평균적인 호가 보면 15억 5천에서 16억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이제부터 조정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매매가랑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가격대가 있잖아요. 전세는 제가 평균적인 가격대 보니까 6억
뭐 3천에서 6억 5천 사이 뭐 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극단적으로 언론도 그렇게 몰고 있고 일부 방송들, 유튜브 방송들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평균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통화해서 평균적인 가격대, 실질적인 가격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매가보다 더 중요한 게 전세가죠. 지금 전세 급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보면 지금 조건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저가, 지금 현재 4억 8천이 최저가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융자를 끼고 전세를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양질의 전세가 아니라 급전세죠. 뭐 이걸 찾는 수요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통화를 해보니까 현재 정상적으로 융자를 안 낀 전세 중에서 가장 싼 매물이, 이것도 층이랑 동호수 고려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했을 때 5억 8천 이 정도 선이라고 합니다. 제일 싼 게 5억 7, 8천. 뭐 여기도 금매는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바로 연락 기다리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융자를 끼고 하는 조건부로 하면은 4억 중반대, 후반대로 전세가 들어갈 수 있고 4억 8천이 최저가라고 했으니까 오늘. 그리고 내가 융자를 안 끼고 정상적인 전세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동호수 안 가리고 가장 최저가가 이제 5억 7, 8천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14억 5천에서부터 조정이 뚝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극단적이고 공포스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평균적인 보편적인 물건의 가격대,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죠? 한 16억 5천 정도 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심선이? 거기서부터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조건부로 된 이 4억 8천 요걸로 해갖고 떨어져서 뭐 3자 앞에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3자를 어떻게 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것도 이 현시점부로 입주가 시작되니까 6억 뭐 2, 3천대에서부터 하락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정 시작이니까 이 가격대 실질적으로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너무 낮으니까. 뭐 거의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 찍었다가 뭐 지금 나오는 최저가는 4억 8천대 나오고 있으니까 갭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판단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그런 그 논리로 된 방송이나 뭐 이런 걸 듣고, 아, 나는 앞에 자릿수 바뀐다고 했으니까 기다려야겠다. 기다렸다가 전세 들어가야지. 이렇게 본인이 가격대를 정해놓고 어떤 방송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 가격대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전세조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주 물량 때문에 가격이 꺾이면 반등 속도가 엄청 빨라요. 우리가 예전에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주공 1단지부터 4단지 재건축 될 때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저는 여기서 실질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놓칠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중시하고, 어차피 전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돈이 깎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정권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가격적으로 말을 하자면 융자 빼고 이 5억 초반대만 돼도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안전하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쌀 수 있는 시기가 입주 예정일 마감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동호수에 좋은 가격으로 들어가는 최적의 시기가 이 3월이다. 이 입주 예정 기간이 4월 1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에 이런 좋은 동호수가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다가 그때 되면 내려놓거든요. 그때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고 등기를 치면서 이 헬리오시티가 송파구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만세대가, 이 물량이 어떻게 발현될지,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밝혔지만 송파구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강동구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기간이 길진 않을 것이다. 왜? 올해 송파에서 미성크로바 1350가구, 그리고 진주아파트 1507가구, 이것들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2019년 상반기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하락세를 거니겠지만 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반등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원래대로 따지자면은 이 잠실에 있는 엘리트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고 송파구 전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전세가가 엄청 떨어졌어야지 그 정상인데 지금 전세가를 좀 받쳐주는 수요가 있어요. 그 수요가 어디서 오냐 보니까 위례신도시에서 오더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엘스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 다 보시면은 전세가가 18년 초만 해도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이게 이 위례신도시에 있던 그 불편함 그리고 헬리오시티 때문에 전세가가 좀씩 다 이게 하향 안정세를 걷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례신도시에 있던 분들이 다시 잠실 쪽으로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 방송에서 보면은 전세가 헬리오시티가 84제곱미터가 3억대로 갈 것이다, 3억 후반대까지 갈 것이다 말하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낭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이 수요 빨림 현상 때문에 하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문정, 그리고 장지, 위례, 성남 여기에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 이 구축 아파트들 전세가 요게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송파구 자체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입지 대비했을 때 가치를 중시하고 여러분들이 전세 진입을 해야 돼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가시면 못 들어가요. 제가 볼 때 여기 헬리오시티 정도에 5억대 초반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상당히 메리트 큰 거예요, 사실. 물론 이 융자 빼고 5억 초반이 올지 안 올지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3월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다음은 매매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얘가 지금 많이 떨어질 것 같은지 안 떨어질 것 같은지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세대수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해서 이것들이 정말로 폭락을 할 것이냐, 여기에 있는 9,500세대가 다 매물로 나와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중간에 손바뀜이 엄청 많이 된 아파트예요. 이게 2003년부터 쭉 이어져 온 아파트이기 때문에 15년 동안 손바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래된 거래량 자체를 보면은 이 14년도에서 15년도에 거래된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말이 뭐냐면 매입한 지 다 얼마 안 된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가 걸리죠. 뭐가 걸립니까? 양도세 중과가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헬리오시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5년, 16년 이때 매입을 했어. 근데 지금 팔면 양도세 중과 장난 아니죠? 이거 팔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거의 대부분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안 남아 있어요. 지금 이거가 단적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전세는 엄청나게 이 조정이 된 거고 더 될 거지만 지금 여기 중복된 매물 굉장히 많잖아요. 매매도 마찬가지, 월세도 마찬가지, 중복된 매물 꽤 있을 거예요. 근데 9,510세대 중에서 이 네이버에 등록된 게 355개 매물이, 그리고 전세 물량이 7,000개, 월세가 3,000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매입한 지 얼마 안 된 분, 이분들이 팔겠습니까? 가격이 이미 오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샀다는 거는 본인이 여기에 거주할 의지가 강하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해서 이분들이 팔진 않습니다, 바로. 게다가 어느 정도 본인 소득도 있고 현금 자산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팔 일은 작아지죠. 그리고 제가 대체로 어떤 시점에 매입한 분들이 매도를 내놓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이제 조합원부터 가지고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 분양하기 전에 매입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더 올랐다고 판단해서 이 매도하시는, 그리고 가격 꺾인다고 계속 그런 소리 나오고 하니까 급하게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 안에 모든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매매 물량 보시고 전세 물량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송파구의 가격이 무너진다고 하면 대출 규제의 영향이지 헬리오시티의 매도 물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엘스 아파트입니다. 여기 매도 물량, 여기는 5,600세대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매도 물량 274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헬리오시티 다시 한번 보면은 355. 얘 때문에 송파구 전체 가격이 떨어질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헬리오시티를 가지고 계신 분 대부분이 쥐고 간다는 소리예요. 그냥 갖고 가겠다. 자, 그럼 잠실에 엘스 매매가 전세가 오늘의 최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층, 호수 이런 거 고려 안 한 겁니다. 제일 낮게 나온 게 14억 8천, 그리고 전세가 제일 싸게 나온 게 7억 7천입니다. 2018년 초만 해도 이제 7억 초반대까지 갔다가 반등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프를 이해하기 쉽게 보시죠. 자, 18억 5천 찍고 난 다음에 매매가가 다시 이제 14억 8천. 최저가로 봐야지. 최저가로 봐서 14억 8천. 그냥 이렇게만 보면 거의 이제 4억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동호수 이게 다릅니다. 최고가 최저가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갭이 커 보이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이구 송파구 4억이나 떨어졌어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평균적인 가격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 그래프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 초반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액수로는 이렇게 4억의 차이가 나. 이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4억 차이가 나는데 그냥 그래프로 보면은 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최저가는 여기에 있지만 최저가는 여기에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평균적인 걸 생각을 하자고요. 실리적으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봅시다. 제가 찬찬히 훑어보니까 살만한 게 15억 8천입니다. 보니까 최저가랑 또 1억 차이 나죠. 전세도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급락에 연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이 전세 최저가가 7억 7천인데요. 앞으로 헬리오시티가 들어온다면 엘리트 전세값 상당히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6억 중반 후반대까지는 밀릴 것 같아요. 자, 엘스 말고 리센츠랑 트리지움도 보면 리센츠도 이제 매가 보면 비슷해요. 세 개가 다 비슷합니다. 지금 위에 최저가는 중층이니까 아까 걔보단 좋죠. 그러니까 15억 5천인데 전세가는 7억 8천 선. 아까 엘스가 7억 7천 선이었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트리지움도 마찬가지. 트리지움도 이 14억 6천. 그리고 이 전세가는 오히려 이거는 층수가 좋으니까 똑같이 뭐 7억 후반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가, 엘리트 이 세 개가. 근데 이제 헬리오가 본격 입주가 시작이 됐으니까 6억 중반에서 후반대까지는 밀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매가는 이 전세가의 밀림 현상보다는 덜할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 조정받은 가격이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이 아파트의 매수 진입점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 최저가를 보면 안 되죠. 지금 최저가는 14억 8천으로 찍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매입해서 거주하려고 하면은 이 최저가 매물에 매입해 갖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한 층의 호수의 가격, 삼박자가 조합이 된 곳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평균 매매가를 보면 15억 8천이라고 봐야 돼요. 1억 차이가 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럼 이게 어느 가격점까지 이 일반적인 가격 라인이 갈 것이냐. 이 매매가의 하방이 어디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주변 지역의 가격 형성점을 보면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현재 이 문정, 이 파인타운하고 하비오가 있는 지역이 이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장지역에서 가까운 이 하비오 같은 경우 매매가가 12억대, 그리고 전세가가 6억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가서 이제 위례 가면 위례 꿈의 그린 24단지 보면은 매매가가 10억에서 11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전세가가 5억 3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5억 초반선이면 충분히 가치 있고 진입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이유예요. 위례 가격대 정도니까. 그래서 매매가도 이런 다른 단지들을 비교해서 생각을 하자면 이 최저가 말고 평균적인 가격대 보면은 이 14억을 뚫고 밑으로 더 내려가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최저가도 13억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방송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본인들이 매도자이고 매수자 입장에서 그리고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제로 통화도 하고 분위기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헬리오시티에 또 관심이 있고 송파구에 관심이 있으며 뭐 전세로 들어가시든 매매로 진입을 하던 이 두 해당자에 속하신다면 너무 가격의 기준을 두고 대기를 하시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에 중심을 두시고 여유 있게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입지를 아주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에는 장기로 임대사업자 내셔가지고 연간 5%밖에 못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물건 잘 찾아서 저렴하게 들어가신다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